네, 추나는요, 성애를 그린 그림이에요. 성애라는 건 성관계 하는 것을 그린 그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나는 사실 중국에서부터 먼저 그려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아주 오래된 은나라나 주나라 또 달기에서부터 그 추나가 그려졌다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기원전 1100년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춘도, 추나도, 운우도 혹은 뭐 춘정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춘궁화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춘궁화라고 얘기하는 건 중국 춘화의 어떤 그 목적성을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보면 왕들은 사실은 그 자기의 자식을 낳아서 왕손을 낳아서 왕통을 잇는 게 그들의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 세자들에게 성교육으로 춘궁화를 보여주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춘화부터 볼까요? 한국의 춘화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18세기 조선조 영종조 시대 때 중국 명나라에서 춘화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 영종조 시대는 그 실사구시, 실학이 굉장히 이 융성하면서 경제가 굉장히 풍부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잘 살게 된 거죠. 그런데 여전히 신분제도는 있었기 때문에 중인들이 양반이 되지 못하는 그런 중인들 은 굉장히 향락적인 성문화가 퍼지기 시작했고 이것들은 뭐 양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영종조 시대에 그 명나라에서 온 춘화들이 아주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춘화의 대표적인 화가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단원 김홍도 그리고 혜원 신윤복 그리고 그 이후에 정제 최우석의 그 춘화가 유명하고 그 춘화집이 유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단원이나 그 혜원, 김홍도나 신윤복은 그 나라에서 그 월급을 받는 그런 도화원의 화가들이었는데 어떻게 춘화를 그렸을까 하시지만 이 화가 인간에 대한 그림이나 인간에 대한 관심이 많았을 화가들이 춘화를 안 그렸을 리가 없죠. 하지만 중국이나 일본 춘화처럼 널리 유포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목판화로 찍어내거나 그러지 않았고 우리나라의 그림은 거의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벽지처럼 붙이고 그것을 나중에 도배할 때 또 그 위에다 덧붙이고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그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성기를 표현할 때 일본 그림처럼 과장되지 않았고 성기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현되지도 않았고요. 비현실적이지도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면 사시장춘이라는 그림인데요. 신윤복이 그렸다고 이렇게 낙관이 찍혀 있지만 사실 신윤복이 그린 건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신윤복의 제자가 그렸을 수도 있고 본인이 그렸을 수도 있는데 저 그림이 볼 때는 별로 야하지 않은데 굉장히 야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툇마루에 신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신이 여자 신은 굉장히 가지런한데 남자 신은 이렇게 막 급히 들어간 것 같이 함부로 벗겨져 있고 그리고 지금 여종이 주안상을 들고 들어왔는데 못 들어가고 엉거주춤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저 여종이 걸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서 있다라는 걸 굉장히 이렇게 엉덩이를 빼고 있어서 보여주는 건데 왜 못 들어가느냐? 방 안에서 나는 소리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그림에 보면 저렇게 옆에 있는 나무나 혹은 저기 뜬금없이 이렇게 그 물이 흐르고 있는 개천이 보이는데 저게 이제 자연 속에서 성을 이야기하면서 저것이 상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가 저렇게 위로 뻗쳐 올라간 거는 이 남자의 상태를 지금 보여주는 건데 남자가 굉장히 발기가 되어 있고 굉장히 지금 막 성적인 그런 그 행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요. 지금 저기 이렇게 개천으로 물이 흐르는 거는 여자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자는 흥분하면 지렉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또 여러분들 뭐 여근곡이라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렇게 함으로써 여자도 지금 이 남자와 함께 그 굉장히 오르가즘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일설에 의하면 저 그 기둥 옆에 흐트러진 그 하얀색 꽃들은 정액을 상징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조금 더 많이 나간 얘기 같고요. 지금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림인데도 굉장히 야한 성관계를 묘사하고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그 한국 춘화의 어떤 특징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원 김홍도는요, 훨씬 더 남성 위주의 풍속도를 그렸어요. 그리고 정조의 총애를 받은 도화서의 그림 화가였고요. 또 아시지만 풍속화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그 소탈하고 아주 대담하게 화풍을 그렸고, 그리고 이렇게 그 좀 입체적인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 채색의 농담으로 이 원근법을 이용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김홍도가 일본의 그 통신사로 갈 때 그 따라갔다가 이제 지금은 사진을 찍어 오지만 그때는 그림을 그렸었겠죠. 여러 가지 풍속을. 근데 그렇게 따라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한 2년 동안 이 김홍도가 우리나라에서 사라진 적이 있는데, 그 시대에 일본의 굉장히 천재 화가라고 얘기하는 도슈샤이 샤라쿠라고 하는 화가가 나타나서 춘화를 막 멋있게 그렸었어요. 풍속화를 멋있게 그렸었는데 그게 김홍도라는 설이 있습니다. 자, 단원의 화첩은 운우도첩이 있고요. 역시 그 단원의 그림도 풍속화 속에서 굉장히 일상적인 성행위를 드러내서 그렸고, 옆에 있는 그런 나무나 이런 어떤 그 바위의 기계를 통해서 성적인 상태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네, 해원 신윤복은 영조 시대 때 화원이었고요. 그리고 이 신윤복은 굉장히 에로틱한 그림들을 많이 그렸어요. 그리고 춘화를 많이 그려서 결국 도화서에서 쫓겨났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무척 관능적인 춘화가 많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굉장히 갸름하고 눈꼬리가 이렇게 치올라가는 눈매를 묘사한 아주 독특한 화풍을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신윤복과 김홍도의 그림은 많이 비교를 하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이 해원 신윤복의 그림은 어떤 그 주된 인물의 그런 것들을 좀 원색에 가까운 색을 좀 이용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는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중국의 춘화를 보시면 중국의 춘화는 우리나라랑 다르게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그 기방의 머리 병풍이나 뭐 이런 걸로도 많이 그려졌고요. 그 특색은 중국에서 춘화는 우리나라와 달리 굉장히 상류층이 대상으로 되어서 그려진 그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춘화가 본격적으로 유행한 거는 역시 굉장히 이 경제가 좋았던 명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채색 목판화 기술로 굉장히 많이 보급되었었고요. 춘궁 비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태자가 거주하는 춘궁의 비밀스러운 그림에서 유래한 말로 왕자들의 성교육을 위해서 그려진 그림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꼭 왕궁에서만 보여줬던 게 아니라 뭐 호족이나 귀족들에게 아주 부자들에게는 많이 향유가 됐던 그림입니다. 그리고 역시 소비자도 부와 권세를 가진 부자들과 그의 처첩들이 많이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섹스 그 자체를 그린 것보다는 도구를 사용한 굉장히 기기묘묘한 체위들, 아마 교육적인 목적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런 묘사가 아주 압권입니다. 그리고 또 그 배경도 뭐 궁전이라든지 혹은 그 아주 부자들의 그 정원이라든지 그런 곳을 보여준 것들이 많습니다.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국의 소녀경에서 이제 뭐 성교를 음양의 조화로 얘기하고 그것을 통해서 건강을 얻으려 했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쳐서 그려진 그림이 많고요. 보면 뭐 특징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둘이서 하는 그림이 많은데 중국은 뭐 섹스를 도와주는 성관계를 도와주는 하녀가 등장한다든지 그것을 훔쳐보는 그 둘이서 부부가 하는 것을 훔쳐보는 처첩이 등장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성문화하고는 좀 굉장히 많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들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우리의 신윤복이나 김홍도에서 나타나는 그런 춘화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움보다는 좀 이 표현이 부자연스럽고 어떤 그 기교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화려하고요. 그리고 성교 체위를 묘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일본의 춘화는 또 이 한국하고 중국하고 굉장히 다른데요. 일본의 춘화는 굉장히 채색화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교하게 그려져 있고 그리고 굉장히 화려하고
또 성기를 아주 커다랗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11세기, 12세기에 추나가 뭐 오코에 혹은 뭐 애흔 혹은 뭐 아로흔, 뭐 이로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색채로 그린 그림이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그림, 웃음이 나오는 그림,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난히 성기를 크게 그렸고 과장되고 아주 섬세한 묘사. 그래서 이렇게 음모조차도 아주 올로리 이렇게 그린 그림입니다. 참 재미있는 건 이렇게 우리 아시아뿐만 아니라 뭐 외국에서도 이 성기를 어떤 액을 막는 그런 용도로 성기나 혹은 성을 이용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일본은 유난히 그런 용도로 이 추나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풍속화를 우키요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주제는 좀 그 풍속화라고 얘기를 하고 유곽 이 기생들이 있는 곳 혹은 가부키 뭐 이런 세계를 많이 다루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제 베개를 뜻하는 글자를 써서 마쿠라라고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와라이에라고도 불러서 성을 우리나라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 성을 대했다면 일본은 그것을 좀 웃음을 터뜨리고 굉장히 가벼운 것, 재미있는 것 이렇게 좀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 그 일본은 좀 우리나라랑 굉장히 많이 다르게 무슨 신화적인 그런 인물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어떤 그 도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그 남들의 그런 성애를 훔쳐보는 이렇게 완두콩사나이, 콩알사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존재도 보이고 남의 이렇게 그 성관계하는 거를 훔쳐보는 그런 그림들이 굉장히 많고요. 옷을 벗고 하는 그림이 별로 없습니다. 일본의 추나는 거의 옷을 전부 다 입고 하고 그러면서도 그 섹스 장면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한 장면도 있고 그럴 때는 너무나 또 분명하게 성기를 아주 드러내서 묘사한 그림들이 많습니다. 일본 추나의 기원은 중국의 그 안식도가 그 언급이 되는데 안식도는 이제 성교체의를 해설하는 어떤 의학용 참고서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일본 고유 추나는 이제 헤이안 시대부터 거슬러 올라가지만 실제로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추나는 무로마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명한 화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스즈키 하루부노라든지 가타가와 우타마로라든지 가츠시카 후쿠사이 같은 풍속화를 대표했던 화가들이 굉장히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성을 재미있는 것으로 대하는 성문화가 반영이 돼서 아주 만화처럼 가볍고 웃음이 나오는 그런 것들이 많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화려한 의상 그리고 가구 이런 것들을 아주 섬세하게 그렸고 아까 말씀했지만 이 훔쳐보기를 매개하는 마네이몬이라고 하는 콩알사네라는 존재가 특별하게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일본의 추나는 한국과 중국의 추나와 달리 유럽에 훨씬 더 빨리 알려졌어요. 그래서 그 파리 박람회 때 19세기에 파리에서 박람회가 열렸을 때 일본의 도자기들을 이렇게 싼 종이 포장지들에 추나가 많이 그려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추나를 그린 그 그림으로 이렇게 도자기를 쌌는데 그 도자기를 쌌던 그 종이에 유럽의 화가들이나 그 문학의 인사들이나 귀족들이 굉장히 강한 인상을 받아서 그래서 일본의 그림들이 소개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역시 일본에서도 성교육 교재로도 사용했고 무엇보다도 부적으로 많이 사용했고 성관계를 할 때 그걸 보면서 흥분하는 그런 체험 도구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볼 때는 약간 너무 신화적인 그리고 좀 약간 괴기스럽기도 한 그리고 변태 같은 뭐 그런 그림들이 있는데 그게 일본의 그림의 특징이죠. 그 아주 유명한 후쿠사이의 그림, 후지산의 그림이라든지 혹은 이 높은 파도의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꽤 유명한 풍속 화가입니다. 그런데 이 후쿠사이의 그림은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라는 영화에서 이 추나를 보면서 읽어주는 뭐 그런 그림
그런 장면들이 나왔었는데 거기에서도 호쿠사이, 가츠시카 호쿠사이의 그림인 어부 부인의 꿈이라고 하는 그림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대표하는 화가로 또 우리 일본의 일러스트라든지 만화의 효시라고 얘기가 될 정도로 그 여러 요소가 있는데요. 이 후쿠사이는 붉은 후지산이나 혹은 뭐 가다카와 해변의 높은 파도 아래라는 아주 유명한 그림을 그린 풍속 화가고요. 그리고 이 어부 부인의 꿈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을 보면 문어 두 마리가 큰 문어와 작은 문어가 한 여자를 잡고 그 오랄 섹스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그림은 지금 그 루브르 박물관에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루브르 박물관에서 에로틱한 고전 미술품으로도 선정이 돼서 특별전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저 뒤에 이제 각기일해라고 하는데 저 뒤에 이렇게 글씨가 잔뜩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저 글씨가 뭐를 얘기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했는데 우연히 제가 알게 된 그 일본의 한 그 고어를 공부하는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만 아마 이 얘기는 처음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저 문어, 큰 문어 쪽에 있는 글자들은 큰 문어가 하는 말이고 저 큰 문어가 저 여자를 늘 매복해서 기다리다가 드디어 잡았다. 뭐 그래서 이 여자와 이렇게 성관계하고 나서는 용궁으로 데려가겠다. 이런 말이 옆에 적혀 있고요. 저 그 많은 말은 여자가 하는 말인데 처음에는 뭐 이 문어놈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안 돼요 뭐 안 돼요다가 돼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고요. 저 밑에 그 여자 머리 밑에 있는 말은 작은 문어의 얘기인데 우리 대장이 끝나고 나면 내가 해야지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그림을 특별하게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는 이게 이제 만화의 효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옆에 있는 각기일해가 말풍선 안에 들어가는 말 같은 그런 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후쿠사이가 만화의 효시다. 만화의 창조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만화의 아주 특별한 그 효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후쿠사이는 일본 포르노 만화의 아주 그 효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의 그 쌍벽을 이루는 가타가와 우타마로라고 하는 풍속 화가가 있는데 이 풍속 화가는 야하게 그리지 않았어요. 근데 저 그림 속에 또 우리 아까 보셨던 사시장춘 같은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미인화를 대표하는 화가이고요. 가타가와 우타마로는 일본의 그 게이샤들을 많이 그린 그 유명한 화가입니다. 그래서 이 우타마로는 그 태생 자체가 그 유곽에서 태어났다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있고 이 유럽의 화가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는 화가입니다. 그리고 이 유곽의 유녀들을 즐겨 그렸는데 특히 이제 여자들의 이렇게 상반신까지만 강조해서 그리는 오쿠비에라는 그런 화풍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금 보여주시는 그림을 보면 우타마로의 그림에서는 이 둘이 지금 이건 2층 찻집이라는 그림인데요. 2층 찻집은 굉장히 불륜의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아마 유부녀나 유부남이거나 혹은 유부남이 게이샤를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장면인 것 같은데 빨리 집에 가야 되는 아마 이제 그런 시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 둘의 상태는 지금 남자도 여자도 얼굴이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지만 저 둘의 상태는 저 남자가 들고 있는 부채에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도요새는 해가 저물어서 빨리 돌아가야 돼서 마음이 바쁜데 조개가 도요새의 부리를 물고 놔주지를 않아서 못 날아간다라는 그런 시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그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그 미의 기준 우리 그 남자를 자극하는 그런 그 포인트라고 얘기하는 여자의 뒷덜미가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서 아주 유혹적인 그림입니다. 네. 자, 어떠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한중일의 춘화를 비교해서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그 춘화는 자연스럽게 아무리 엄한 유교 시대나 뭐 이런 그런 문화에서도 전해져 내려왔고 그것이 있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려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유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성에 대해서 너무 억압을 하고 있고 실제로 교육이나 정보에 대해서는 많이 억압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문화는 또 굉장히 사회 현상은 성적으로 섹스를 부추기고 이상한 변태 같은 그런 비정상적인 그런 성이 폭력의 어떤 수단이 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성은 우리의 본성이고 이 본성을 자유롭고 건강하게 발휘할 때 우리가 좀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자료로 가져온 거는요, 아주 유명한 스펜서 튜닉이라고 하는 그 아주 대량으로 많은 사람들을 저 사람들한테 전혀 페이를 주지 않습니다. 돈을 주지 않고 모아서 나체로 저렇게 공공장소에서 나체로 사진을 찍는 그런 유명한 작가인데 최근에도 코로나 팬데믹 지나고 나서 시드니에서 다시 이런 이런 사진을 만들어서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은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건강하고 유쾌하고 재미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담론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